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저희 학회는 비수술로 통증을 아주 빠르게 치료하는 것, 이것을 연구하는 학회고요. 업력이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많은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활동 중에 계신데 주로 심각한 통증, 그 통증을 치료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허리 디스크입니다. 허리 디스크 중에서도요, 수술을 해지되는 경우와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또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하지 않고도 충분히 좋아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마 지금 현재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디스크 상태가 아주 심해가지고 수술을 권유 받으셨거나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거도 내 거가 낫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뇌고요. 이게 척추입니다. 척추 안에는 척수신경이라고 신경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팔이고요. 이게 다리입니다. 신경의 구조, 신경의 흐름은요, 나무를 거꾸로 해놓은 상태, 그 상태하고 동일합니다. 뇌 부분은 뿌리를 의미하고요. 척추는 나무 기둥을 의미합니다. 나무 가지 중에서도요, 기둥 밑단에 있는 이 부분을 팔신경으로 내려가는 그런 가지신경들이 되고요. 여기 보시는 나무의 최상단 있죠? 이 상단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의미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신경은 두 파트로 나눈다는 겁니다. 뇌신경, 척수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가지신경이에요. 말초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1, 2. 이 신경이 손상을 입으면 무조건 마비가 옵니다. 뇌 반이다. 그럼 반 마비가 오고요. 척추의 한 부분에 마비가 오면 요 밑으로 하지마비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달라요. 여기 요 가지들이 상하는 그런 병 있잖아요. 그 병 같은 경우에는 마비가 일어나지 않고 통증이 나타납니다. 여기 가지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병, 그 병의 대표적인 게 바로 디스크예요. 그래서 디스크는 마비가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디스크 손상에 의해서 이 가지신경이 영양 공급을 전혀 못 받게 되면요, 가지 끝부터 상해요. 그 나무를 길러보신 분은 아실 텐데 영양 공급은 가장 끝쪽이 가장 적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초신경, 이 가지 시작점에서 문제가 좀 심각하면 가지 끝단에서 조금 상하게 되죠. 소위 썩죠, 마르죠. 이렇게 가지 끝에서 고사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부분적인 기능마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아주 심하잖아요. 신경이 상한 상태, 그 상태가 매우 심하게 되면 이 가지 끝단에 있는 이 신경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발목 마비가 생기는 겁니다. 풋드롭이라고 하죠. 발목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수술 요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할 거냐, 수술 안 해도 될 것이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통증 유형 단계가 있어요. 가장 기본 베이스는 여기 그 허리에 디스크, 소위 도끼 자국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를 베이스를 깔아야 됩니다. 사진상에 디스크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증상이 가장 안 좋은 것부터 얘기를 하면 1번 발목의 마비, 2번 발목 통증, 3번 종아리 외측 통증 혹은 종아리 통증, 그 다음 4번 비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아파, 통증이 있어요.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마비가 일어나면 무조건 수술하는 거고요. 여기 그 마비가 아닌 나머지 이 경우에는 우선 비수술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비수술을 해보는데 발목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요, 통증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마비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 바깥쪽 통증이 심한 상태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비수술로 보통 다 좋아집니다. 비수술로 통증 치료, 여러 가지 아픈 거를 조절하는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지났는데도 계속 아파요. 이런 경우에는 삶의 질을 위해서 수술하는데 그 경우가 드물어요.
드물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사진상의 도끼 자국,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게 있어야지 되고요, 발목에 마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선 비수술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좀 어떠신지 한번 지금부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스크 환자분들이 고민하고 호소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1년 이상 아무리 이 치료 저 치료 다 해도 계속 아프다, 그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죠.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병원에서 할 때는요, 야, 이거 비수술해도 안 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술하자. 그 중에서 가장 몸에 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술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허리 디스크 통증의 가장 주된 이유는 디스크가 터지면서 수액이 나와서 신경에 묻습니다. 묻으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염증성 통증이 가장 심합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척추 대표적인 요추 4번, 5번이고요. 이게 디스크예요. 4, 5번 디스크인데, 디스크는 찹쌀 못지하고 똑같은 구조죠. 이렇게 해서 안고가 안에 있는 이런 형상이고, 눌리거나 뒤틀어지게 되면은 얘가 삐직하고 삐져나와요. 요게 디스크입니다. 여기 MRI상에 나오죠. 근데 삐직하고 삐져나온 게, 문제는 뭐냐면 여기 신경이 묻는다는 겁니다. 신경이 묻어버리면은 소위 얘기하는 네크로시스라 그러는데 괴사 현상이 일어나요. 괴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증, 심한 염증입니다. 근데 이 염증이 신경을 타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정도가 심하면 발까지도 아프게 되는 겁니다. 심하지 않으면 허리 통증, 엉덩이 통증, 뭐 그 정도 나타나겠죠. 아무튼 염증을 조절을 하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디스크 치료는요, 염증만 줄어들면 통증이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을 가잖아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우선 약 먹어보라 그러죠. 그게 소염제예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 6개월 정도 보통 단위로 약을 처방을 하죠. 그러면서 운동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아프면 동네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통증 치료 받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약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고요, 염증이 가라앉는 동안에는 계속 통증이 있거든요. 그 통증을 운동과 가까운 데 있는 그 병원에서 통증 치료를 받는 거야. 그래서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통증 관리를 하다 보면 일정 기간 약을 먹다 보면 통증이 줄잖아요. 주는 데다가 가뜩이나 병원에서 통증 치료를 하면 통증이 더 줄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보통 교과서적으로 만약에 판단한다면 3개월, 6개월, 그 다음에 9개월 정도를 보는데, 통상적으로 6개월 전후에서 여러분들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간 변수가 생기죠. 여러분들이 아파 죽겠는데도 어쩔 수 없이 허리에 계속 무리를 하는 일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기간 중에서 이렇게 슬슬 좋아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딱 하고 다시 또 재발하는 거죠. 재발하면 또 염증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럼 염증 치료 또 쭉 하면서 가라앉는 시점, 요 과정에 또 그냥 다쳐요. 그러면 염증이 또 올라오죠. 이렇게 되면서 치료 기간이 1년을 넘겨버리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디스크 혹은 척추 건강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선생님들은 수술을 권해버리는 거예요. 수술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아마 수술을 권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건강을 위해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허리 디스크 비수술로 치료하는 방법은요, 약이에요. 약. 소염제. 염증이 처음에는 이만큼 있었는데 약을 한 몇 달 먹다 보면 이렇게 가라앉아요. 기본적으로 한 번의 스텝이 뭐냐면요, 3개월에서 4개월입니다. 요게 치료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요 기간, 소위 12주, 16주인데요. 요 기간 동안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다 보면 염증이 서서히 가라앉아요. 이거는 어느 병원이나 공통적인 겁니다. 다 똑같이 처방하고 소위 정량 똑같은 처치를 받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을 먹으면 갑자기 염증이 사라지냐? 그게 아니고요, 천천히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천천히.
그 기간이 12주에서 16주 정도 되기 때문에 요때 환자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요. 약을 먹고 운동하고 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아파요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염증이 가라앉는 기간 동안에 통증만 따로 조절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증 조절. 요렇게 요 기간 동안 통증 조절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2주, 16주인데 그 정도 되면 염증이 완전히 뭐 거의 다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는 시점 되면 여러분들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안 아프죠. 그죠? 그래서 약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핵심이고요. 염증이 다 가라앉을 동안에 통증 조절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변수가 생깁니다. 왜? 통증 조절하는 비수술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요, 각 병원마다 다 달라. 누군 되게 잘하고 누군 못하고 막 그렇습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 병원 있죠. 간 병원이 불행하게도 통증 조절을 잘 못하는 병원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구장창 아파요. 이 염증이 가라앉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계속 아파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염증이 다 가라앉아도 이 기간 동안에 통증을 계속 느끼고 호소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염증이 다 가라앉아도 통증 자체가 또 병이 돼 버립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오늘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뭐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계속 아프니까 결국에는 수술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가지고 통증 조절을 잘하는 병원을 갔어요. 아주 전문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아픈 시점 있죠? 이 시점부터 보통 요즘 아주 잘하는 병원이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숨 좀 쉽니다. 너무 많이 아팠는데 그 아픈 심한 통증을 이 짧은 기간에 확 줄여버려요. 예, 이렇게 되면 환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통증이 조절된 상태, 통증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거를 1주, 2주 만에 뚝 떨어뜨리고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요때까지 계속 관리를 받는 거예요. 염증이 싹 다 가라앉지 않게 되면은 통증이 조절됐다 하더라도 예, 치료를 많이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또 돌아 올라와요. 그래서 통증 조절을 잘하는 병원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전체적인 기간이라면 통증을 1, 2주 안에 많이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천천히 12주, 16주 동안에 소위 염증이 가라앉는 기간 동안에 통증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잘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현재 여기가 12주, 여기가 12주라고 봤을 때 염증이 이렇게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염증이 가라앉는 거하고 통증은 비례하기 때문에 요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병원을 갔다. 그러면은 계속 똑같아. 일정하게 염증이 가라앉는 것만큼만 통증이 줄어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는 통증을 계속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통증 그 자체, 염증은 다 가라앉았는데 통증 그 자체가 병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죠. 고생. 그런데 염증이 가라앉는 요 기간 동안에 통증이 심한데요. 단 1, 2주 안에 이만큼 가라앉죠. 그게 요즘 치료 잘하는 병원의 특징이거든요. 비수술 치료. 확 가라앉히면 여러분들은 이만큼 이제 좀 많이 편해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단 그 상태에서 염증이 깔끔하게 좋아지는 시점 12주, 16주 동안에 계속 병원의 관리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다 보면은 이만큼 여러분들은 통증을 덜 느끼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노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빠르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일상생활이고 뭐가 없어요. 무조건 아파요. 계속 집에 누워 있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울증도 심해지고 복잡해지겠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약이라는 공통적인 부분은 어느 병원이나 똑같으니까 상관없는데 통증 관리, 염증이 줄어드는 그 기간까지 통증 관리는 잘하는 병원이 있고 못하는 병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병원인지 못하는 병원인지 요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하는 병원은 무조건 통증을 빨리 없앱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훅 가라앉히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치료를 한다면 통증 치료 잘 못하는 병원은요.
한 달일 됐건 두 달일 됐건 계속 아파. 그렇게 되면 그래프상으로는 염증은 틀림없이 이렇게 가랐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통증에 대한 인지, 그 인지는요 이렇게 가랐는 게 아니고 똑같다고 느끼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염증이 다 가라앉아도 계속 아프거든요. 이건 통증 그 자체가 병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 발목에 마비가 있으면 무조건 수술인데,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마비만 없으면, 소위 심한 통증만 있는 경우라면 이건 무조건 비수술이에요. 비수술로 통증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제가 영상을 왜 만들었냐? 저희 학회에는요 굉장히 심한 통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술 후 통증이라고 하죠. 재발에서 오는 통증, 그런 환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희 학회 유튜브 공식 채널입니다. 여기서 허리 쪽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 환자분은 수술 2번 하신 분입니다. 소위 FBSS라고요. 수술 실패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이 왼쪽이 처음 왔을 때 첫날이고요. 요거는 첫날 치료하고 난 다음에 결과입니다. 이분이 처음 왔을 때는요 잘 걷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아팠어요. 걸을 때마다 허리가 쿡쿡 쑤시고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조심해서 걸으셨거든요. 숙이는 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했어요.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신다면 이 환자분이 본인인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치료하고 나서 어떠세요? 걷는 게 좀 수월하죠? 첫날 이렇게 조금 가라앉힙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3일 후 2일차 두 번째 치료한 날인데 어떠세요? 보기가 굉장히 가볍죠? 딱 보시면 잘 걷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잘 생활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대충 3개월 정도인데요. 그 기간 동안 관리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이 환자는 처음 왔을 때 이 모양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환자분이셨고요. 화면 좀 크게 볼게요. 아까 많이 살아났었는데 여기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아,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오셨는데, 심할 때는 이것보다 좀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상태가 심하죠? 자, 치료 후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조심조심. 왔다 갔다. 그렇지. 어머, 잘 가려. 자, 보시는 것처럼 잘 걷죠? 이 첫날 오셨을 때 하고 이 사진은 사실 일주일 정도 지난 결과입니다. 일주일 동안 2번과 3번 치료하신 그런 환자분을 기억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통증 조절 때문에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구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디스크 별거 아니거든요. 염증이 줄어들 때까지 통증 관리만 잘하면 99%의 환자가 그냥 한 몇 달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증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 치료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빠르게 치료를 하게 되면은 수술을 해야지 되는 환자가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픈 것만 줄어들면 뭐 좋아지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치료의 원리라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염증만 줄면 되고, 염증이 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통증들이 있죠. 그 통증들을 전문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호전시킨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수술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통증에 시달리는 그 기간이 6개월씩 1년씩 되신 분 있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통증 관리를 제대로 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나을만 하면 재발하고 나을만 하면 재발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잘 못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증 관리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빨리 좋아지게 하는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저는 전기신경치료 학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인체에 부작용이 거의 없는 치료법으로 바로 전기신경치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 치료법 말고도요, 정말로 노련한 선생님들 많아요. 예, 그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아주 빠르게 회복이 되고요. 나중에 건강한 상태를 직접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긴 영상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